여러분의 토요일 아침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명정지우의 주식 싹쓸이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간밤 미증시가 그래도 반등에 나서줬습니다. 미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국채 수익률이 안정화가 되면서 하루 만에 반발 매수세가 일어났고요. 한 주의 마감 결국에는 미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로써 지난주 랠리와 더불어서 주간 상승세를 유지한 모습이었고요. 이 국채 수익률 안정에 나스닥이 2% 이상 상승을 했고 이 속에서 엔비디아가 2.95% 상승을 했습니다. 전날 크게 폭락했었던 테슬라 6% 가까이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다시 2% 넘게 뛰는 등 빅7 종목들이 일제히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국내 증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 주의 마감 국내 증시 코스피 약보합세로 마감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겨우 2,400선을 지켜낸 모습이었는데요. 월요일장만 해도 5% 이상의 큰 폭으로 상승했었던 코스피가 거의 상승분을 반납해내면서 결국 전주 대비 한 1%대의 상승세를 유지한 채로 마감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은 789포인트대 790선을 반납한 채 결국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계속 그 상승분을 다 토해내면서 한 주를 마감한 모습이었고요. 큰 폭으로 올랐었던 2차전지 역시 그 상승분을 다시 살려내지 못하고 마감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금요일장에 반도체가 조금은 살아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 롤러코스터 같이 보냈습니다. 뭐 이번에 여러 가지 이슈 속에서 움직이는 섹터들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미리 이 시간을 통해서 짚어봤었던 종목들이 또 한 주 사이에 크게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주식 싹쓸이 종목들 짚어보도록 할 테니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보유하신 종목들에 대한 고민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지금 바로 전화와 문자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02786-1022 또는 1023번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013-3366-8200번으로 내 종목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명정지우의 주식 싹쓸이 오늘도 많은 전략들 준비했는데요. 위원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다행히 예. 증시가 이렇게 반등에 나서준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는 조금은 섭섭한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즐거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 기대감을 살짝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속보도 나온 것도 있어서 공명정지우 위원님 우리 주식시장 정리 함께 해주시면서 속보도 살짝 정리를 해주세요. 예, 제가 정리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좀 이제 굉장히 좀 변동성이 심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공매도 이제 금지 제한 조치 뭐 이런 부분들도 나오다 보니까 배터리주들이 특히 이제 급등락이 좀 반복적으로 심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죠. 뭐 LG에너지 솔루션, 갑자기 에코프로 뭐 장중에 뭐 20% 상한가 다시 다 내려왔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공매도 제한 조치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매크로적인 이슈에 좀 초점을 맞추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미 국채 금리라든지 국채 금리에 따라서 기술주들의 움직임이 좀 변동성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미 국채 금리가 제가 이제 10년물 만기 국채 수익률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시장 금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채권 금리 같은 경우가 미국에 지금 4.5%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좀 불안한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고 또 이제 4.5% 밑으로 떨어지면 좀 안정적인 흐름이 주식시장에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5%대까지 육박을 하다가 4.5%대에서 6%대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은 조금 이제 안도감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제가 파월 의장 믿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제가 이번 주에 좀 해드렸거든요. 예전에 했던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작년도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이제 예전에 2021년도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금리 뭐 1% 정도밖에 안 올릴 것 같다. 뭐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근데 다 틀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믿지를 않아요. 시장 금리가 오히려 국채 금리가 더 정확하다 보니까 그쪽을 따라가요. 시장은 국채 금리에 따라서 휘둘리는 거지. 파월 의장 말은 그냥 잠깐의 여볼로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신 이제 배터리주들은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올라갈 때 추격 매수보다는 이제 낙폭과에 따른 그냥 반등성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주말에 이제 이후에 지금 다음 주죠. 미중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보니까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잘 풀리게 되면 너무 잘 풀리게 되면 뭐 배터리 쪽을 좀 어느 정도 용인을 해준다든지 그럼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쪽에 사실상 독점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국 업체까지도 허용을 해준다. 그러면 약간 좀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불안감이 좀 엄습해 올 수도 있죠. 배터리 관련주들은
일단은 뭐 이래나 저래나 지금은 이제 뭐 공격적으로 집중 매수하는 업종은 아닌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배터리주들은 7월 달부터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이제 뭐를 해야 되느냐? 게임주들이 지난주에 초강세 흐름이 전개됐잖아요. 예. 제가 위메이드를 미리 짚어드렸었죠. 예, 바닥권에서 위믹스 뭐 제로부터 해서 차고 넘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이제 급등 랠리가 나왔는데 공매도 금지 조치 때문에 뭐 배터리나 게임주들이 강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배터리주들은 번쩍으로 다 내려왔어요. 하지만 게임주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전반적으로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네오지라든지 위메이드 견조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앞으로도 게임주들은 한중일 정상회담 수혜주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그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엔터 업종 뭐 여러 가지 지금 이 드라마, 음악, 뭐 영화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는데 일단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게임 업종이 그 엔터 산업 전체를 다 어떻게 보면 커버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그만큼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NC소프트라든지 우리나라 뭐 크래프톤 이런 기업들의 영업이익만 봐도 어마어마하죠. 일단 그만큼 하이브도 많이 쫓아오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게임 시장에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쾌거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시장이 확 열리게 되면 게임주들이 훨씬 더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들은 관심 있게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중장기 차트 자체가 바닥권에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강세. 일단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지금 5천만 원을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사실상 5천만 원 근접을 했죠.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제 가상화폐 쪽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는데 이 전망 자체를 보면 이 금리나 수혜 업종이 가상화폐 쪽이란 말이에요. 파월 의장도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여러 군데에서 통용되고 있다. 좀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예전에 한번 나왔었고요.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주 제가 우리기술투자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굉장히 강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실적이 급증하고 있다 보니까 역시 두나무 같은 경우가 상반기에 자사주 매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했다는 건 두나무가 비상장 업체이긴 하지만 주가가 바닥권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두나무의 지분을 우리기술투자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실적이 2분기부터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3분기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일단 급증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기술투자도 지금 주가 잘 올라가고 있고 뭐 갤럭시 머니터리는 약간 테마성 관점에서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토큰증권. 그래서 이런 이슈들 말고도 일단 폐렴 때문에 지금 이제 주말 전에 이제 이번 주죠. 바이오주들이 좀 급등세가 나타나기도 했는데 그건 사실상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이슈에서 뺐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치명률이 중증률이 높지는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사이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딱 눈에 띄는 이슈가 바로 지난주에도 정확히 짚어봤었던 것이 게임주에 이어서 가상화폐 관련주였습니다. 그 당시 세 종목 딱 짚어주셨는데 갤럭시와 머니터리,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위메이드였는데 한 주 사이에 어마어마한 상승폭을 기록했더라고요. 이래서 이 시간을 좀 주목해봐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 전략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쪽에 전략을 잡고 계실까요? 예, 일단 아무래도 이제 금리나 수혜 업종들, 좀 위험자산 관련주들 이쪽이 저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AI 쪽이 2주 전에 한번 움직였죠. 그리고 이번 주는 좀 쉬어줬거든요. 그럼 지난 2주 전에 갔고 이번 주 쉬어줬으면 다음 주 가야죠. AI 쪽과 그리고 가상자산 쪽이 지금 비트코인 이제 5천만 원 돌파 초읽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강한 흐름이 전개되고 우리기술 투자도 아직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대신 이제 매수권은 지났지만 앞으로 가상자산, 위험자산 관련주들 이런 쪽도 꾸준하게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코스닥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하단 추세 근접할 때 기회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월봉상 지금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패턴이 형성이 될 수도 있죠. 아직 5개월 평선 회복은 안 됐지만 하단 추세를 지지권으로 보고 상단 추세를 저항권으로 보면 앞으로 1000포인트대까지 목표치를 열어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앞으로 1000포인트대까지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내년도 금리 인하가 만약에 이뤄지게 되면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제가 볼 땐 적극적인 저가 매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AI 쪽이 왜 제가 주목을 하냐면 앞으로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모든 다양한 산업에 들어갑니다. 예.
안 들어가는 전자기기가 없어요. 사실상. 자율주행 전기차는 가장 많이 들어갈 거고요. 근데 배터리 쪽은 전기차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앞으로 AI 반도체 시장이 크게 내년도에 HBM3 시장도 열리기 때문에 앞으로 2000년도대를 생각하면 인터넷 관련주들 한번 크게 뛰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AI 관련주들 플랫폼부터 해서 역시 앞으로 반도체 핵심 장비 부품주들이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혹가다 지난주 파두가 막 폭락해가지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파두는 파두일 뿐이잖아요. 매출 3억밖에 없는. 그래서 파두는 파두일 뿐이고 그만큼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미 과열권에 있어요. 대신 이제 위에서 공격적으로 주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기업은 어느 정도 버티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파도 같은 기업들만 안 하시면 되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대표이사가 아마 지난주 시간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시가가 빠지면 또 대표이사가 또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대형 악재는 나온 게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돼요. 왜? 한미반도체는 내년도 실적 전망이 좋은 거지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대표이사가 장래 매수한 게 중요하지 뭐 친인척들이 좀 매도한 거, 누나들 뭐 그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신 바닥권은 지난 상태에서 제가 한미반도체도 49,000원대에서 설명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올라갈 때는 추격 매수하시면 안 돼요. 지금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 싹쓸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싹쓸이 할 준비 되셨나요? 다음 주 전략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AI 반도체 쪽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 산업혁명 관련해서 모멘텀 중요하게 보고 계시니까요. 다음 주 전략 잊지 말고 잘 기억해 두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가상화폐 관련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쉬었으면 한 2년 정도 조정을 받다가 지금 시세가 크게 움직여지고 있는데요. 내 계좌에 있는 종목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 쪽으로 접수해 주시면요. 잠시 후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02786-1022 또는 1023번 두 대의 전화 열려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공명정지우의 주식 싹쓸이 강의로 돌아올게요. 예, 오늘도 주식 싹쓸이 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집중적으로 두 종목만 한번 파보겠습니다. 일단 2024년도 물줄기를 바꿀 핵심 이슈와 관심주가 또 뭘까? 제가 작년도 12월 달에 재벌집 막내들의 그 드라마를 보고 한번 물줄기를 바꿔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1월 달부터 진짜 물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 제가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 진짜 최고의 기회가 아닐까 작년 12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올해 1월 달에 막 묻지마식으로 수십 프로 올라갈 종목들 수백 프로 올라갈 종목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진짜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뭐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AI 안 움직인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2024년대를 이제 미리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단 위메드 같은 경우가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던 기업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바닥권에서 이제 하단 추세 근접하고 여기서부터 뜨기 전에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내년도에는 뭐가 핫할까요? 가상자산 쪽이 좀 핫하지 않을까? 토큰 증권 시장도 열릴 수가 있고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도 이제 폭등세가 이뤄지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금리 인하가 이뤄지게 되면 위험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이제 뭐 주식시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가상자산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다양하게 돈이 이제 많이 풀릴 수가 있는데 이 기업은 한중일 정상회담 수혜주까지도 볼 수가 있잖아요. 한중일 정상회담 안 할 수도 있죠. 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내년도 우리나라 총선도 있고 지금 정부에서 강력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만큼 아마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성공하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게 뭘까? 아마 게임 업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판호화가를 지금 중국에서 준비하고 있죠. 지금 연내에 지금 나이트크롤을 이제 글로벌 시장에 출시 기대감과 더불어서 미르포 미래엠을 내년 상반기 하반기 착착 준비하고 있거든요.
연내 판호허가를 유치를 하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이번에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그만큼 가상자산과 한중일 정상회담 수혜주 관점에서 지금 실적이 폭증하니까 해마다 1,000억 정도의 이 로열티를 받게 되죠. 위메이드가. 그래서 기관 쪽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 박간호 의장이 자산, 위믹스 자산을 300억 정도를 지금 매입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10월 달에 300억 금액을 확보를 했어요. 지분을 SK 플래닛 쪽이랑 지분 교환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 720선 이제 돌파 시도하고 있다는 거는 본격 상승 전환을 지금 시작하려고 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중장기 월봉 바닥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역시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업종이 아닐까. 2024년도 물줄기를 바꿀 업종, 뭐 생성형 AI까지도 들 수가 있고요. 왜? 지금 갤럭시 S24 내년 1월 달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그만큼 이 삼성전자가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갤럭시 S24를 엑시노스 2400을 탑재하고 생성형 AI를 탑재해서 시장에 내놓을 예정이죠. 거기에 HBM3 시장도 내년도에 벌써 완판이 됐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삼성전자도 2.5배 증설하겠다. 대규모 지금 투자가 또 이뤄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쪽과 더불어서 역시 중국, 한중일 정상회담부터 해서 이제 금리 인하 이슈가 나올 거고 늦어도 내년도 한번 3분기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돼요. 그러면 내년 3분기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왜? 4분기에 대선이 있으니까 미국이. 그러면 그때 가서 움직일까요 시장이? 아니 올해 금리 동결 기대감 때문에 1분기에 먼저 움직였잖아요. 6개월 그리고 길게는 1년 전에 미리 움직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년도 하반기, 늦어도 하반기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올해 4분기 혹은 내년 상반기에는 늦어도 움직이지 않을까 시장이. 이렇게 이제 먼저 계산을 해보는 게 정석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년 1분기쯤 되면은 오히려 주가가 지금 이하에 있는 종목들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분기 때 적극 저가 매수기를 노려보는 시점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코스닥도 월봉 하단 추세에 근접해서 이제 막 돌아가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다시 증시가 쭉쭉 내려온다. 하단 추세를 지지권으로 보고 거기 깨지면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뭐 거기서 뭐 커트시키고 경계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뭐 돌발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왜냐? 지금 주말 사이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지금 미국을 하향 조정을 했어요. 신용 등급 전망을. 그러니까 신용 등급을 강등시킨 게 아니고 전망 자체를 하향 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강등될 수도 있으니까 고금리, 재정 적자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금리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완화될 수도 있죠. 인플레가 이제 둔화되게 되면. 재정 적자는 뭐 일단은 미국이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재정부가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뭐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그 뭐 적자는 지금 뭐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조금 더 씀씀이를 좀 줄이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이 또 적자를 갚을 수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은 녹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 미국은 달러,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이제 그래서 지금은 이제 2024년도 때 이제 가장 핫할 움직일 만한 이슈들이 뭘까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한중일 정상회담 그리고 가상자산 수혜주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720선을 돌파하게 되면 중장기는 본격 상승 전환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서 지금은 바닥권에서 보신 분들은 뭐 끝까지 가봐야죠. 대신 위에서 보신 분들은 뭐 철저하게 5일선 매매를 해야 되겠죠. 뭐 단기는 5일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를 한다든지. 그래서 항상 중장기 바닥권, 하단 추세 근접할 때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월봉상 위메이드도 이렇게 하단 추세 근접할 때 매수계를 설명을 드렸던 거죠. 위메이드 설명 여기까지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마음 AI를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음 AI는 제가 막판에도 많이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마음 AI도 하단 추세가 여기예요. 예, 하단 추세가 여기. 무엇보다 마음 AI는 딱 이 마음 AI를 불러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왜냐? 최근 들어 사내이사가 장내 매수했잖아요. 여기서 11,000주인가요? 그러니까 약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무엇보다 마음 AI 같은 경우는 요즘에 테슬라를 넘어섰다. 어떤 기술? 자율주행. 이 범용 AI 플랫폼 워브를 공개했죠. 이 로봇과 그리고 자율주행.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은행원, 인공지능 인간 은행원도 신한은행에 공급해서 지금 일 처리를 대신해주고 있다라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죠. 무엇보다 이 마음 AI는 범용 AI를 개발했다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하고도 협업할 수도 있다라는 썰도 얘기도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현대차 그룹의 포티투닷이 이 회사의 사옥으로 근처로 이전해서 긴밀한 협업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사내인사가 매수를 한다.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무엇보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이 이 회사를 다녀갔다. 국내에서 민간 사업자로서 초거대 AI 사업자의 KT, 그리고 네이버, 그리고 이 마음 AI가 선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역시 지금 밀집 국면 정별 상태, 이제 진입 국면이죠. 어우, 차트가 너무 이뻐요. 밀집 국면. 이렇게 밀집 국면 좋죠? 밀집 국면이 맛집이잖아요. 밀집 국면 맛집. 항상 주식은 밀집 국면일 때 봐야 돼요. 벌어진 상태에서 자꾸 보려고 하다 보니까 움직일 때, 그러니까 벌어진 상태에서 보려고 한다는 건 이미 주가가 이제 움직일 때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설명드렸던 위메이드도 마찬가지고. 그냥 밀집돼 있을 때 혹은 하단 추세 근접할 때 혹시 나중에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미리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바닥에서 차분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지. 근데 지금 주포가 2만 원대 중반대까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10% 정도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늦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한번 조정 시에는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만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히 제가 미리 한번 2023년도 물줄기를 바꿔볼 수 있는 업종들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2000년도대 인터넷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아마 AI 쪽이 큰 흐름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업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손정희 씨,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경기현 사장님, 글로벌 CEO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궁금하신 종목들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종목에 대한 고민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순차적으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문자로 접수된 고민 종목인데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딥노이드 보도록 할게요. 추워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딥노이드의 매수 가격 24,500원이고 비중 10%인 상황입니다. AI 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분의 타이밍도 괜찮을까요? 공명정지 위원님 봐주시죠. 예, 딥노이드는 제가 올해 연초에 좀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바닥권에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15,000원대에서 유상증자를 좀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좀 오히려 대부분 유상증자라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시설 자금 때문에 유상증자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 때문에 다시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다. 주식을 이 종목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좋은 주식을 바닥에 있을 때 좋다라고 하는 거지, 좋은 주식이 바닥권에 있지 않을 때는 썩 좋지 않은데, 뭐 에코프로가 나쁜 주식인가요? 굉장히 앞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망이 좋죠. 하지만 이미 바닥은 지났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바닥을 찾는 거지 더 갈 거를 찾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맨날 누누이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이죠. 그래서 딥노이드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 시험될 때가 있어요. 왜? 2023년도 제가 왜 2월 달에 왜 설명을 드렸을까요? 바닥에서 밀집 국면에서 장기 평선 뚫고 이제 막 움직이니까 중장기 바닥권에서, 그리고 나서부터
쭉 이제 올라왔잖아요. 지금 24,000원대는 바닥권이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격이 잔뜩 벌어진 상태에서 낙폭과 대 반등성으로 움직이니까. 이 기업이 갈지 못 갈지는 지금 예단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아직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아니고 이 AI 플랫폼이 앞으로 성공하게 되면 이 주가도 성공하는 거고, 만약에 이 AI 플랫폼의 지배자가 되지 못하면 그냥 실적 없이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예전에 제가 잘 기억하시라고 했죠. 그때 당시에 인터넷 관련주 새로운 기술 어떻게 됐죠? 폭등 랠리가 나오다가 인터넷 전화 기대감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나락으로 빠졌거든요. 그 플랫폼이 지배자가 되지 못하니까. 대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죠? 지금 우리나라 한 시대를 풍미하는 최고 인터넷 기업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예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대신 바닥은 지났기 때문에 저는 뭐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철저하게 매매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이전 저점 부분 중장기는 16,000원대가 지지권으로 보시면 돼요. 15,000원대가 유상증자 단가기 때문에 지금 주포 세력도 15,000원대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15,000원대에서 봤으면 너무 좋죠. 예, 그 라인 때는 부담은 없으니까. 아니면 16,000원대라든지. 그래서 중장기는 15,000원, 16,000원 지지권. 단기적인 관점에서 종고점 돌파했으면 그 라인대가 지지권이 돼요. 22,000원대 부근이 단기 지지권.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일단 저항권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점이었던 32,000원. 거기서는 또 누군가는 추격 매수했을 거 아니에요. 강력한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32,000원대까지 목표치를 잡고 추가 반등을 지금 노려보는 전략은 낫지 않을까. AI가 다음 주에는 또 장을 주도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32,000원대 라인까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딥노이드 가격 전략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주셨는데요. 15,000원, 16,000원이었으면 좀 더 좋았을 뻔했었는데 아쉽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셨다가 다음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22,000원 단기 지지선 체크해보면서 기술적인 반등 32,000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쪽에 대한 모멘텀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에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에스코넥 에스코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과 비중도 알려주세요. 1,800원에 12%입니다. 에스코넥의 매수 가격이 1,800원에 비중 12% 두고 계시고요. 현재 에스코넥 종가 2,010원. 수익 중에 계신 상황입니다. 에스코넥 좀 더 많은 수익 보면 좋겠는데요. 사우디처럼 좀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공명정지 네. 위원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제가 자세히 분석해드려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고우세요. 일단 네, 제가 감사합니다. 자세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네. 에스코넥은 제가 이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가 왜 제가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무엇보다 수급이 좋아요. 지금 12취득을 했거든요. 1,500원대에서 이 최대 주주가 기관들의 물량을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전환사채 발행을 하는데 이자율 0%로 계약을 했어요. 그만큼 이자를 안 받고 돈을 유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량까지도 일정 부분의 물량을 50억을 회사에서 사왔어요. 좋은 징조죠. 무엇보다 그리고 최대 주주가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회사 주식이 싸다라고 인식을 해가지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45억의 장내 매수를 통해서 자사주를 매입했어요. 그리고 1,400원대에서 대표이사가 장내 매수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 나오느냐? 다 다트전자 공시에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2년 동안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꾸준하게 해드리면서 이제 공시를 습관처럼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시를 좀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왜 제 방송을 좀 들으셨으면 너무 잘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기업은 단 하나의 마지막 퍼즐이 뭐냐? 실적이 급증해야 돼요. 이제까지 실적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실적이 급증할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이 많이 팔렸죠, 3분기에. 그런데 이 에스코넥은 KHA 바텍이랑 이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외장 인재를 공급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폴더블 폰 쪽의 외장 인재와 더불어서 금속 부품까지 공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실적이 좋으면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기업. 그럼 3분기 실적을 안 좋게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러면 자사주 매입 왜 들어오고, 왜 대표에서 왜 들어오고, 특히 그러니까 총 합해서 최대주가 100억 가까운 지분을 늘렸다. 뻔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밀집 국면이죠. 예. 이제 5일선, 11선, 21선, 60일선 정배열 상태 들어가는데요. 맨 밑에 이 하늘색이죠. 720선이 빨간색이고요. 이 라인 때만 돌파하게 되면
완벽 정배열 초읽기에 들어가는 거죠. 주식은 정배열 밀집 국면 초읽기일 때 그때 본격적인 상승을 기대한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죠.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평선이 또 몰려 있어요. 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년 동안 기간 조정을 받고 그러고 나서 장기 평선 뚫고 밀집 국면에서 딱 터닝할 때 제로 터지고 이걸 바로 제 이 주식 싹쓸이 기법상 기러기 차트라고 하거든요. 꼭 제가 이제 온라인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1,500원대 있을 때, 이 종목 제2의 DR택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때 1,500원대에서 주포가 잔뜩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MACD가 중장기 바닥권에서 이제 막 0을 돌파하면서 본격 상승 전환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강력 홀딩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난주까지 해서 자사주 매입이 1,700원대, 1,800원대에서 지속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1,700원, 1,800원대도 늦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잘하신 겁니다. 지금은 매도를 논할 시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강력 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도 기회는 차후의 흐름을 보면서 나중에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리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아주 좋은 소식 네. 기다리면서 강력 홀딩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에스코넥 통해서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스코넥 함께 풀어봤습니다. 돈도 잘 벌고 앞으로의 전망도 긍정적이네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이렇게 함께 풀어봤고요. 저희 이번에는 공명정지우 위원님의 주식 싹쓸이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난주 제시해 주셨던 종목도 그 사이에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어서 AS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또 강조해 주셨던 것이 이제 AI 쪽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마음 AI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11월 4일의 전략이었습니다. 마음 AI. 마음이 따뜻해지는 AI다라면서 이 주가도 따뜻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주가 추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마음 AI 같은 경우 지금 AI 플랫폼 관련주 중에서 좀 예사롭지 않은 기업 같아요. 위메이드도 그랬거든요. 예. 이 종목 최근 들어 사내이사가 11월 초반까지 최근 들어 줄기차게 이제 장내 매수를 하더라고요. 예. 공시를 통해서 확인을 했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주식의 90% 이상은 수급이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스코넥하고 똑같이 밀집 국면이잖아요. 밀집 국면.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평선이 밀집 국면 속에서 정배열 상태 초읽기 들어갔거든요. 근데 눈에 띄는 부분은 2023년도 8월 달 때처럼 MACD가 0을 돌파하기 직전 돌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운 좋으면 다음 주 초반부터 빠르게 움직일지도 모릅니다. 왜? 주포가 11월 초반까지 적극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장기 평선 돌파, 반락 이후에 재차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지수 때문에 멈칫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래량 없이. 상투 신호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장기 23,00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선 추가 반등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추가 반등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AI 여러분들도 같이 주의 깊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위메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주 연속 게임 쪽에 대한 섹터를 강추해주고 계신데요. 위메이드가 큰 폭으로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81%의 상승폭. 10월 21일의 전략이면 10월장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예. 그리고 11월 좋았는데 약세장, 강세장 따지지 않고 위메이드가 81%나 올랐네요. 예,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위메이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바닥에서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주식 싹쓸이 할 때가 있거든요. 예. 제 방송을 보고 어떤 파도에도 굴하지 않고 이 노랫말인데요. 그만큼 지금 이 파오르장에도 굴하지 말고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이 주식 싹쓸이는 바닥에서 잘만 보면 이 대박주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기간 쪽에서 매집이 들어오고 안 빠져나가요. 예. 그리고 아직 재료 자체가 나오려면 아직도 더 많이 있어야 돼요. 멀었어요. 그러니까 차고 넘쳐요. 아직 다 터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트도 아직 바닥권에서 700은 뚫지도 않았다는 건 이제 아직 본격 상승 전환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더 길게 차트를 띄워놓고 보면 윤곽이 나오죠. 주식은 차트를 짧게 띄워놓지 말고 길게 띄워놓고 봐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항상 해드리거든요. 길게 띄워놓고 보면 하단 추세에서 이제 쓰리바닥 적산병 20개월 평선 초돌파. 이제 아직 상투 신호 안 나왔기 때문에 MACD 상투 신호도 아니고요. 이제 빨갛게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월봉 투자심이 아직 과일권도 아니고요. 스토캐스틱 지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보조 지표들을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일단 위메이드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도 강력 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강력 홀딩의 전략 외쳐주셨습니다. 지금 3주 연속 두 자릿대의 상승률, 강한 추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강한 힘이 어디까지 갈지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위메이드 게임 먼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기술 투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번 더 강추를 해주셨던 게 가상화폐 관련 종목이었고 우리 기술 투자였습니다. 이번 주가 굉장히 움직임이 특이했어요. 살펴볼게요. 예,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이 급증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3분기 실적도 예상이 전망치가 나쁘지 않아요. 아마 이번 주 돌아오는 이번 주 실적 발표를 하긴 할 것 같은데 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 한 번 더 급등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은 됐어요. 대신 가상자산은 이렇게 위메이드처럼 위믹스를 갖고 있는 기업이 본질적인 재료고요. 이거는 이제 두나문 쪽에 간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다 보니까 완전 초대박까지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만약에 1,000원대에서부터 또 시작했으면 더 기대해 볼 수도 있는데 제가 4,000원대 한 초반대에서부터 본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월봉 차트를 봤을 때 2021년도 그리고 2017년도 때 고점까지만 봐도 여기서만 잘 봐도 150% 정도의 상승률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20개월 평선 이번 달 첫 돌파하고 있죠. 밑에서 파라볼릭 첫 돌아가죠. 왜 자꾸 2027년도, 왜 자꾸 2020년도 때가 떠오르게 되죠? 예. 똑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상투 신호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번 먹고 버릴 종목은 애초에 시도도 하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잠깐 뭐 먹고 버린다. 안 좋은 거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진심으로 대해야죠. 오래 사귈 사람을 이제 만나야지 잠깐 만나고 헤어질 사람 사귀면 안 되죠. 뭐든지 진지하게 접근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일봉상 720선 아직 뚫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직 상투 신호 나오지 않은 만큼 이전 고점 이제 돌파했으면 4,70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반등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4,700원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반등 쭉쭉 가는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함께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에스코넥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스코넥에 대한 얘기 우리 아까도 나눴었는데요. 네. 에스코넥 더 이상 뭐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보이콧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에스코넥. 예. 그만큼 실적만 급증하면 완벽한데 일단 3분기 실적은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실적의 발표가 이뤄지니까 일단은 뚜껑은 열어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말도 안 되게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뭔가 있지 않을까. 주포가 100억 가까이 수급이 들어온다는 건 3분기가 아니면 4분기에 있겠죠. 예. 아니면 내년 1분기라도 있겠지.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돼요. 대신 3분기 때 재료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예. 무엇보다 일단 최대 주주 매집과 함께 사우디 쪽의 재료와 함께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가장 최고위급 임원이 이제 방문을 한다라고 하니까 아마 중요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11월 말쯤 금방입니다. 지금 11월이니까 사우디 쪽에 좋은 소식 기다리면서 에스코넥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 한번 AS 진행을 해봤습니다. 새로운 물줄기를 바꿔보겠다. 이 물줄기를 어떻게 바꿔보면 좋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새로운 전략 이제 하나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정지우 의원님, 주식사스리 첫 번째 종목은요? 예, 원래 제가 제약바이오는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좀 약간 변수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 임상에 성공하는 경우가 사실상 0.00001%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대부분 사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시밀러 쪽이죠. 이 바이오 시밀러 쪽의 임상은 성공 확률이 높아요. 복제약 같은 경우는 다시 임상을 하다 보니까 성공 확률이 거의 50% 60% 이상. 그러다 보니까 지금 휴미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램시마 SC 매출이 이제 나오거든요. 무엇보다 세계 최대 블록버스터 신약 이쪽도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자사주 매입을 왜 할까요? 예, 무엇보다 이 기업이 자사주 매입했던 시점이 단 이제까지 3번이 있습니다. 2017년도 때 500억 가까운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하고 100% 올라갔죠. 예.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도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하고 나서 100% 올라갔죠. 지금은 그때 말도 안 될 정도의 자사주 매입과 합병을 준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최근 들어 이제 자사주 취득 공시가 2천억 또 떴는데 지난주 200억 또 들어왔어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11월까지 분명히 나머지 2천억 채우고 움직이지 않을까. 이번 주 최대 주주가 또 자사주 매입할 텐데요. 같이 하시면 되지 않을까. 대신 이 기업은 자세하게 매매 전략을 잘 짜야 돼요. 아직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폭등하는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 투자 전략 들으실 분들은 온라인 방송 9시에 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릴 테니까 놓치지 말고 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을 첫 번째 전략으로 소개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궁금해지는 주가 추이인데요. 기대가 됩니다. 올해만 1조 2,500 넘게 자사주 매입이 들어온 상황이고요. 디테일한 가격 전략은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좀 더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공명경제위원님, 네. 우리 AI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 종목은요? 지금은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요 삼성전자 실적 어닝 쇼크 나왔잖아요. 그래도 지금 가잖아요. SK하이닉스, 말도 안 되게 수조원 적지 네.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남들이 하지 않는 독보적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전 세계에서 HBM3 시장을 누가 독점하죠? SK하이닉스가 일단 독점하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 전망 기대감 때문에 간단 말이에요. 이 비트나인 같은 경우가 그렇죠. 세계 최초로 지금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했다. 이걸 누구한테 공급하느냐? 삼성과 인텔, 버라이즌 이런 글로벌 기업에 공급한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삼성전자 또 AI 쪽 이 슈퍼컴퓨터 시장 겨냥해서 차세대 D램 샤인볼트를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요. 아마 내년도에 공개될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 즉 수혜주 관점에서 부각이 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 이제 7,900원대에서도 기관들이 이자도 안 받고 280억을 7,900원대에서 주식으로 나중에 전환시킬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라고 하면서 280억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아직 6,000원대란 말이에요. 가격 매력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면서 앞으로 잘 매매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9시에 온라인 방송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나인 새로운 전략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AI의 핵심 기술 잠시 후 좀 더 들어보시면서 가격 전략까지 공개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비트나인 만나봤고요.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략일까요? 예, 이제 DR텍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DR텍. 5월 2일 날 제가 강추해드리고 200%, 300% 올라갔거든요. 8월 2일 날 강추해드리고 다시 150%인가요? 꽤 많이 올라갔죠. 다시 11월 2일 날 또 강추를 해드렸는데 올라가다가 지금 다시 반락을 했는데 다시 하단 추세 근접해 있는 것 같아요. 주봉상. 이제 하단 추세 근접했다. 주식은 매수기를 하단 추세 근접할 때 노리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이 기업은 다른 어떤 AI 관련 회사보다도 좀 검증이 된 것 같아요. 이미 오스템 임플란트에 지분 투자를 유치하고 대표이사, 부사장, 상무이사 다 쭉 12취득을 통해서 지분을 80억 가까이 늘려놓고 기간도 이자를 안 받고 3,500원대에서 200억 투자가 또 들어와서 아직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DR텍 같은 경우도 전 세계 1위를 석권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이죠. 무엇보다 이 기업이 지금 500억의 이익을 낼 수 있는 제품을 최소 4개를 개발했다라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거죠. 그만큼 좀 신뢰성 있는 수급이 들어온 부분을 보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겠다. 이 분당 서울대병원에 조만간 시암 시스템, 수술을 할 때 들어가는 이 시암 시스템 같은 경우를 이제 의료기기를 또 이제 공급을 할 예정이거든요. 세계 1위 제품보다 더 뛰어나다. 아람코 쪽에 공급한다. 미국 정부 미 FBI 공급한다. 폭발물 검사를 위해서. 요즘에 이제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전쟁 많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이쪽에도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거죠. 폭발물 검사를 위해서 이 회사의 디텍터가 미 FBI에 들어간다는 건 상당히 검증이 됐다는 거죠. 삼성전자에도 AI 엑스레이 기기가 공급되고 있죠. 심지어 뭐 오스템 임플란트에도 들어가고 있고요. 국내 대형 선박업체, 국내 대형 배터리 업체. 그러니까 재료만 들여도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자꾸 이제 상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팩트만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게 다 팩트거든요. 상상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DR텍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왜 5월 달에 설명을 드렸냐면 723 부근에 있으니까. 밀집 국면 723. 그런데 아직 꼭대기에서 상투 신호가 안 나왔잖아요. 주포도 팔고 나가지 않았고요. 그런데 다시 하단 추세까지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하단 추세 부근에서는 매수 기회를 항상 노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중장기 이번 달, 지난달 거래량이 안 터지잖아요. 아직 끝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관들도 내년도 이 6월 달 이후를 바라보고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해마다 지금 시설 투자, 원자재 구입에 비용이 쓰인단 말이에요. 생산 캐파도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증설하고 있고 아마 내년도에 실적이 많이 급증할 걸로 전망되다 보니까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좀 더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기대하시면서 끝까지 끈을 놓치지 말고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인공지능 엑스레이 기기 우리가 왜 주목해야 하는지 실적 모멘텀까지 내년에 더 좋을 DR텍에 대한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싹쓸이 포착주 만나봤고요.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전략을 받아볼 차례입니다. 과연 마지막 종목 주인공은 누구로 선정했을까요? 예, 제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나. 마음 AI를 보면 제 마음이 이쪽으로 가고 있다. 지금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거든요. 이 마음 AI 같은 경우가
혹시라도 이 만약에 이 범용의 플랫폼이 이 자율주행 쪽, 포티투다, 그리고 로봇 쪽, 현대차 로봇 사업도 하죠. 로봇 쪽,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하고 협업한다. 삼성전자랑 퀄컴 얘기가 나왔어요.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도 다녀갔다 얘기 나오고, 그러면 반도체 쪽이랑 이 신한은행 쪽에도 인공지능, 인간, 은행원을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다 들어가잖아요. 뭐 은행권, 금융 쪽, 반도체, IT 쪽, 자동차 쪽. 만약에 이 AI 플랫폼이 범용 AI 플랫폼이 지배자가 되게 되면 제2의 네이버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지금 밀집 국면이고 주포, 최대주, 사내회사의 장내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마음 AI도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간단하게 마음 AI 또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마음 AI 잔치인 것 같아요. 제가 기법 강좌 시간, 종목 AS 시간, 오늘 마지막에 주식 싹쓸이 관심주까지 들고 온 이유가 이제 주식이 밀집 국면에서 이제 장기 평선을 돌파, 지지받고 갈 때, MACD가 0을 돌파할 때, 주식은 항상 5주선 회복할 때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5주선 지난주 회복했으니까 지난주 설명을 드린 거고요. 5주선 회복 안착을 했으니까 이번 주 설명을 드리는 거죠. 아직 주봉상 투자 심리도랑 그리고 이 스토캐스틱 지표가 아직 과열권에 있지 않죠. 이번 주 5주선 회복 안착 속에서 적산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박스권 하단 부근이 22,000원대였죠. 여기가 일단 바닥권이었어요. 그리고 단기 저항권 같은 경우가 저 위에 35,000원대가 저항권이었습니다. 대량 거래 시현됐던 고점이 35,000원대에서 4만원대 사이거든요. 그때 당시 삼성전자가 다녀갔다 얘기 나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과 그때 상한가 랠리가 한번 나왔던 거거든요. 만약에 이 라인대를 뚫어버리게 되면 신고가에 초점 맞추면서 추가 급등을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라인대에 저항받고 밀리면 거기에서가 뭐 단기 저항권이 될 수도 있죠. 대신 저는 지금은 AI 쪽은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도 같은 경우가 아마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내년도에 삼성전자 1월 달에 갤럭시 생성형 AI 스마트폰이 탄생이 되잖아. 그러면 애플은 가만히 있을까요? 거기 애플도 이제 AI 스마트폰을 내년도 하반기쯤에 또 공개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언론 보도가 주말 사이에 나오고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과 애플의 AI 대전이 펼쳐질 때 그때 폭발적인 흐름이 전개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AI 쪽의 핵심 소외주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마음 AI는 일단 지금 AI 플랫폼 탑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앞으로도 잘 지켜보시면서 자세한 투자 전략은 제가 온라인 방송 9시에 주식 싹쓸이 방송을 통해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공명정지우 위원님의 마지막 전략은 마음 AI였습니다. 뭐 섹터가 여러 가지 있네요. 로봇, 자동차, 은행, 자율주행까지 여러 가지 있는데 잠시 후 공개 방송을 통해서 가격 전략까지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챙겨볼 수 있고요. 지금 공명정지우 위원님 바로 지난주에도 대박을 터뜨렸었던 것이 바로 위메이드, 우리기술투자 등등의 종목군들입니다. 80% 이상의 상승폭이 그 사이에 나왔죠. 네.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공개해 주신다고요? 예, 제가 연간 베스트 대상 2연패를 벌써 2년 동안 달성을 했는데요. 상반기 베스트까지. 오늘 제가 방송 중에 질풍가도의 노랫말을 좀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위협과 파도에도 굴하지 마시고 열심히 헤쳐나가시면 됩니다. 항상 위기 속에서 기회가 오죠. 최고의 기회는 바닥권에 오거든요. 제 주식 싹쓸이, 바닥 주식 싹쓸이죠. 그래서 항상 바닥권에서 명분과 이유 있는 투자로 투자자분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설명드릴 테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항상 어떤 위험에도 많은 응원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 이유 저희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공명정지우 위원님과 함께 하시죠.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MTN밴드 검색해보시면 첫 번째 링크 따라 홈페이지 오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 공명정지우 위원님 옆에 빨간색 버튼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 입장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 싹쓸이 오늘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고요. 공명정지우 위원님과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